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 과연 스스로 하는 선택일까요?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쉬운 예로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달고 사는 유튜브. 그 유튜브에서 나는 내 취향껏 영상을 골라 시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영상들이 과연 내 스스로 선택한 걸까요? 익히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유튜브는 이미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통해 내 취향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영상만 필터링하여 제공하죠.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며 쓱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유튜브라는 거대 미디어에게 선택을 유도당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유튜브가 오늘 설명할 책의 제목이자 핵심 개념인 선택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택 설계자들이 제시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죠.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영업사원 등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 설계자입니다. 이들이 선택을 설계하는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 설계자들이 우리에게 특정한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 책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넛지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딱 잘라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시다고요? 그럼 이 책에서 제시한 다음의 문제를 한번 직관적으로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합리적인 인간인지 체크해보세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이 11,000원. 방망이가 야구공보다 10,000원 더 비싸다면 방망이와 공의 가격은 각각 얼마일까요? 3초 안에 생각나는 대로 답을 적어보세요. 자, 정답은 방망이는 1,500원, 공은 500원. 여러분의 답은 어땠나요? 혹시 야구공 10,000원, 공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11,000원이 보이니 우리의 본능은 10,000원과 1,000원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5개의 기계로 물건 5개를 만드는데 5분이 걸렸다면 100개의 기계로 물건 10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3초 안에 본능적으로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5분. 5개로 5개를 만드는 것과 100개로 100개를 만드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그러나 우리 직관의 답은 100분. 5개는 5분이니 100개는 100분이겠지.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은 대부분의 경우 틀리죠. 하지만 위의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히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며 선택하지 않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인간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관적인 선택은 위에서 틀린 문제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우리를 위해 사회 속의 수많은 주체들이 넛지를 제공하여 우리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점을 넛지로 제공하는 또 다른 주체들도 존재하죠.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상으로 물건을 거래해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그 물건의 적당한 가격을 한 100만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300만원에 내놓겠답니다. 아니, 내 예상가보다 3배나 비싸? 당연히 당신은 거절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알았어. 300이 좀 비싸면 200은 어때? 저번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서 당신은 다시 거절합니다. 이에 상대방이 마지못해 말하죠. 아, 거참 까다로우시네. 알겠어. 150에 드릴게. 당신은 처음에 절반이나 내려간 가격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제안을 결국 수락합니다. 그렇게 물건값 잘 흥정했다고 생각한 당신. 생각해보니 난 이 물건 처음엔 100만원 정도로 거래할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당신은 말렸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은 300의 물건을 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던 가격보다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 녀석 300만원이라는 넛지로 나에게 가격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노련한 선택 설계자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한 사람이 행복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고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설문조사 응해주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버그 커피 쿠폰을 준대요. 그래서 설문지를 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종이 맨 위에 제목을 보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뭐 행복 관련 질문들에 답하면 되겠지? 그리고 1번 질문을 봤더니 당신의 일주일당 평균 데이트 횟수는? 솔로 지옥에 살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질문을 보자마자 절망부터 했을 겁니다. 이런 젠장맞음, 왜 나는 없는 거야? 설문지 항목의 5번, 없음을 눈물을 머금고 체크한 당신에게 날아오는 다음 2번 질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만남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만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솔로인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회사에서 제공한 이 어플 팜플렛을 집에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의 기준을 연인과의 데이트에 두게 만드는 질문자의 선택 설계에 말려든 거죠. 솔로들 약 올리냐고요? 다행스럽게 저 또한 솔로 지옥입니다. 위에 건 실제 제 경험. 또 하나,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프레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의 경우 카드 결제보다 현금이 더 싸죠.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에 비해 10% 비싸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현금 결제 시 카드보다 10% 할인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카드 결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말의 경우 카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두 번째 말의 경우 현금이 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같은 말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인식, 하늘과 땅 차이죠. 대부분의 카드 회사의 경우 현금 결제가 싼 것이고 카드값이 정상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두 번째 말을 넛지로 사용한다는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생기는 수많은 할인 혜택과 고객 이벤트 등을 넛지로 같이 제공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선택을 합리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유혹. 이 책에서는 유혹의 대명사로 포르노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우리의 성욕을 자극하는 영상물로 질비한 포르노를 과연 이러한 학술적인 책에서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 책에선 직접 정의를 내리진 않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포르노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면 한다. 진짜 신박한 정의 아닙니까? 비록 포르노를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관해 가장 적절한 예시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본능이 자극당한 흥분된 상태일 때 유혹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때, 필요한 것만 사야 되는데 70%나 할인한다는 사실에 잘 맞지도 않은 옷을 구매할 때 등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유혹에 내몰려 선택을 하죠. 책에서는 이러한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 내 안에 또 다른 자아인 계획하는 자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 안에는 행동하는 자아와 계획하는 자아가 존재하는데 행동하는 자아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자아고 계획하는 자아는 숙고하여 결정하는 이성적인 자아죠. 즉 선택의 순간에 내 직관과 본능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아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몰라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항상 이렇게 숙고하며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걸 이 책의 도입부에서 이미 언급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라는 걸까요? 이럴 때는 우리의 숙고하는 자아가 판단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넛지를 제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예시로 든 한 기업은 참 재미있는 상품을 개발했어요. 바로 도망다니는 자명종. 아침에 알람을 듣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현대인의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그러나 약속은 역시 깨라고 있는 거죠. 알람 끄고 다시 자는 게 거의 국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알람 듣고 칼같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한 기업이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도망다니는 자명종 알람 시계를 개발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시계에다가 아침에 내가 알람으로 깨고도 몇 분이나 더 자는지를 입력하면 다음날 아침 그 입력한 시간만큼 시계가 도망다니는 거죠. 내가 직접 일어나서 들고 끄지 않으면 계속 그 시끄러운 알람을 들어야 한다는 것. 더 자고 싶어도 도망다니는 시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로써 숙고하는 자아가 목표로 한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도와주는 자명종이 우리에게 제공한 넛지인 것이죠. 이 밖에도 세계의 단골 손님인 다이어트나 금연처럼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대학을 갈지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와 같이 살면서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는 것들, 나에게 적절한 투자 상품을 고르거나 병원에서 나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고르는 것 같이
내 선택이 앞으로 나에게 미칠 영향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넛지들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본능을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대신 선택 설계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넛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본 넛지들은 대부분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 원하는 결과 얻으려는 것들 아니었나? 그래서 이 책은 선택 설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적인 선택이 잘못되지 않게 넛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넛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정말 훌륭한 넛지 사례로 그 유명한 화장실 소변기의 파리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해서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은 남자들이 소변기 밖으로 소변을 유출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소변기 정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백날 화장실 문에 소변 튀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써놓으면 뭐합니까? 이놈의 남자들은 덜렁거리는 거 하나 통제를 못해서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그런데 소변기 정중앙에 파리 한 마리 딱 그려놨더니 남자들의 명사수 본능을 자극해서 너도 나도 파리 부분에 소변을 명중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효과도 엄청나서 소변이 소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80%나 줄였다고 하죠. 이게 인간 본능을 적절히 활용한 훌륭한 넛지 사례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저지를 실수를 미리 예상하여 선택을 설계하는 넛지도 있죠. 흔히 어딘가 출입할 때 보안카드나 회원카드를 기계에 삽입시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죠. 이 상황에 열의 7, 8명은 카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넣어 인식이 안 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어디 주차장 출입할 때 주차카드 한번 잘못 넣었다가 이게 인식이 안 돼서 뒷차들이 하늘이 떠나갈 기세로 올려대는 경적 사례를 받은 적도 있고, 이렇게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카드를 올바른 방향으로만 넣을 필요 없이 갖다 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보다 애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카드를 빼지 않았을 시 경고음을 울려주는 ATM 기기, 전기 사용량이 평균보다 많아질 시 경고음을 내주는 장치 등 우리가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많은 넛지 사례가 있으니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